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지응이어가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지응이어 25가지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전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편을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람들이요 점심을 잘못 선택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가령 짜장면을 먹으러 중국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맛이 더럽게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먹고 나서 화를 내고 다시 그 음식점을 찾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7,000원 내지 8,000원의 짜장면 값만 손실이 발생됩니다. 물론 어떻습니까? 45,000원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짜장면이요 비싼 것은 45,000원까지 가거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일회성이 끝나죠. 8,000원 정도 손해보면 되고 45,000원 기껏해야 손해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 선택했다 하더라도요, 손해는 한정적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잘못하게 된다면요,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수백억 원의 재산적 손실이 발생됩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것이 바로요,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파멸적인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금액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생일대 최대의 실수가 되는 것이죠.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뿐인 인생에서는요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생을 다시 살아야만 복구가 가능한데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요, 잘못된 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터넷 포털에서 정보를 얻거나 지인한테, 친구한테 정보를 얻고 나서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는 아닌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주변의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 사람도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본다면요, 동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답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쉽게 자기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그 자기 주변 친구가 얄팍한 지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거기에 솔깃했고 귀가 팔랑귀가 되죠.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굉장히 용감하게 실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있는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한테 딱 좋은 정보를 공짜로 얻기라는요, 하늘의 별 따기처럼 매우 힘듭니다. 만약 저처럼 전문가로서 사명감으로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지 않는 한은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요구하죠. 뭔가를 원하죠.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연금보험을 판다든가 정신보험을 판다든가 기타 다른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짜 없이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추구하는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요 공짜가 전혀 없으니 쉽게 인터넷 포털에서 증여세, 절세 스킬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혀 모르는 친구한테 위로는 받을지 몰라도 전혀 그런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스킬을 배우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공짜의 대가는요 파멸적인 재산적 손실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짜로 하는 절세 컨설팅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요즘요 보험이나 금융기관 쪽에서, 은행이나 증권 이런 쪽에서 공짜로 VIP 무료 절세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들은 무료 컨설팅을 통해서요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게 됩니다. 처음 컨설팅은 공짜지만요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은 수수료를 챙기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멘소리를 합니다. 보험회사에 가서 절세 컨설팅을 받았더니 결국은 종신보험 가입하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 가입하고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하라는 말만 듣고 왔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당연합니다. 공짜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공짜로 절세 컨설팅을 해주지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사업비, 수수료 비싼 상품을 팔아서 뒤로 챙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요 공짜 컨설팅을 받으면 제대로 된 절세 컨설팅을 얻기란 매우 힘들고, 만약 그들이 혹시라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얼치기 전문가라면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잘못된 컨설팅으로 폭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도 부동산을 대거 보유한 개인 사업자 부친이요, 그 당시 시가 2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말을 듣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요,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서 자녀들을 공동대표로 앉혔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최대 49.5%를 분산해서 피할 수가 있고요. 자녀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법인을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서 자녀들 2명을요. 공동 대표이사로 앉혀서 거액의 연봉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활용하게끔 하겠다는 그런 얄팍한, 정말로 소탐대실이 아닌 소탐대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각에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것이죠. 하지만 그 후로 14년이 지난 지금 부친은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말만 믿고서 법인을 설립했는데 저랑 컨설팅을 했거든요. 상담을 했더니 콘스탄트 김 저의 설명을 받고 나서 완전히 자신은 폭망했다는 것을 자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이요 현재 14년 만에 600억 원으로 3배나 떴거든요. 당연히 부동산을 현물 출자해서 법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분의 대부분은 부친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억 원에 대한 상속세는요 그대로 300억 원 정도가 나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신다면 300억 원 상속세 어떻게 준비합니까? 문제점은 또 그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어떻습니까? 현물 출자 시 양도세 2월 과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내야만 하니까 특별 부가세로 내니까 이것이 그 양도세 2월 과세라고 공짜다,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양도시 양도소득세는요 부동산 과다 법인 전체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 자산이거든요. 이랬을 때는 최고 49.5%의 양도세 과세를 당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양도할 때는요 최고 27.5%만 내면 되는데 이거 웬 말입니까? 49.5%의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부동산 양도시 자기보유 특별공제 30%는 공제받을 수가 없다. 물론 이것은 뭐 큰 디메리트는 아닙니다. 어차피 공제를 받으나 안 받으나 어떻습니까? 그 법인세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현재 부친의 연세는요 14년이 지난 다음에도 70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속이 발생하려면 아직도 20년 정도가 더 남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가액은 600억 원이 아니라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고 상속세는 500억 원 이상으로 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낼 수 없는데 미래에는 절대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겠죠. 그러면 가업승계도 불가합니다. 물론 부동산 임대법인은 가업상속공제도 불가능하죠. 결국 어떻습니까? 허울만 있는 자녀들 대표이사 명함만 남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최악의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증여를 했더라면 적은 증여세만 내고요. 지금은 상속세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손실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300억 원 내외고요. 미래에는 5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니까 이러한 부동산 법인을 잘못 컨설팅을 받았다면요 이것은 완전히 폭망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증여를 잘못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컨설팅을 잘못해서 이처럼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면 인생을 포기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 잘못된 증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증여 전략을 세운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고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바로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좋지 않은 증여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증여, 파멸적 증여 25가지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요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4배여 편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엄청난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잘못된 증여가 되겠습니다.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증여하는 것, 소위 면세점 증여를 하는 것은요 최악입니다. 성년자녀한테 10년 동안에 5천만 원 증여하고 미성년자녀 2천만 원, 배우자한테 6억 원 증여하는 것은요 증여세는 내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증여재산, 자산 이전 효과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상수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으니까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절대로 못 피하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면세점 증여가 아니라 콘스탄트 김의 마중물 증여, 증여세를 어느 정도 물고 많은 양의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좋죠.
증여를 잘못하는 것은요. 증여를 할 때 증여세를 줄이거나 아니면 안 내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것은 목적이 아니죠. 증여를 하는 목적은요. 바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인데 면세점 증여를 하면 절대로 상속세를 줄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증여는요. 자녀에게 부동산을 통으로 전체 증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단 증여세도 엄청나게 나오고요. 증여함으로써 근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전체 넘겼으니 어떻습니까? 재산권을 잃게 되어서 상속세는 줄일 수 있으나 잘못하면요. 고독으로 재산권 상실로 인해서 목숨도 줄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방법을 쓰지 마시고 부동산 같은 경우 건물은 부모님이 갖고 땅만 증여하는 콘스탄트 김에 파셜 기프트를 한다면 아주 효과적이게 되겠죠. 하지만 통으로 증여한다면 파멸적인 이런 황당한 증여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잘못된 증여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녀한테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죠. 현금은 저평가 자산과 향후 급등할 자산이 전혀 아니죠. 그런데 현금을 증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현금은 증여하다 하다 못해 결국 그것밖에 안 남았을 때 하는 것이 바로 현금입니다. 현금 증여는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현금을 증여하게 된다면 자녀들의 자산관리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증여받은 즉시 바로 써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증여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증여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금보다는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같은 향후 가치 상승할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잘못된 증여가 되겠습니다. 10년 단위로 증여를 너무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여 원칙에 정말로 금과 옥저가 아닐 수 없겠죠.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 그래야만 10년 동안의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고요. 새롭게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하라고 하지만 이것은 가장 큰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증여 후 나머지 재산이 있거든요. 그 재산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년이면 남아있는 재산은요. 급등하게 돼서 나중에 상수세 폭탄을 야기시키거든요. 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요. 초기에 왕창 증여하는 것이죠. 바로 콘스탄트 김의 융단 폭격 증여를 통해서 증여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동결시키고 동면시켜야 되기 때문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법인의 가수금으로 피신시켜 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증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못된 증여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겁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6억 원이라고 해서 당장 먹기 좋은 떡이 좋다고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엄청나게 증여를 하는데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게 된다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배우자만 남았을 때 나중에 상속세 폭탄이 야기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만 되면 배우자 공제 35억 원 받을 수 없거든요. 5억 원 초과 전체에 대해서 상속세 부담이 되니까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증여세도 부담이 되고 나중에 상속세 폭탄으로 들어오니까 특수한 상황 아니다면 배우자한테 증여는 고려하면 안 되겠습니다. 잘못된 증여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 30%가 무서워서 손자녀한테 증여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녀 증여, 손자녀 증여를요. 2단계에 걸쳐서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 엄청나게 폭탄 나오거든요. 차라리 할아버지가 자녀,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배제하고 손자녀한테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손자녀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 후 5년 경과 시부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니까 어떻습니까? 노노상속을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효과적이죠. 잘못된 증여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증여 시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증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으로 증여하게 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증여가액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향후에 어떻습니까? 증여세는 조금 낼 수 있지만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증여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녀들한테 증여하고 나서 현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차용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현금을 빌려주는 것은 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단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폭탄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무신고 가산세 40%,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 연 8.03%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용을 하더라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개인 간 차용은 안 됩니다.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자녀법인, 손자녀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가수금을 이용한다면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고 증여로 추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째 잘못된 증여가 되겠습니다. 며느리하고 사이한테 증여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며느리 사이는 핏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며느리 사이한테 증여를 하게 된다면 혹시라도 이혼의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 주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들한테도 며느리 사이한테도 증여해야만 상속세를 완벽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이요. 시부모님이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따로따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한테. 그 다음에 장인, 장모가 사위한테 따로따로 증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합산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증여세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손자녀나 며느리 사위한테 증여할 때는요. 콘스탄트 김에 어떻습니까? 파셜 기프트나 NGP 플랜으로 증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증여 약정을 맺는 콘스탄트 김에 수렴청정 증여를 통해서 증여를 했지만 그 돈을 부모님이 계속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돈을 NGP 플랜에서 가수금으로 활용한다면 증여를 했지만 상속세는 줄였지만 재산권은 넘어가지 않았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현명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그 며느리 사이한테 증여하는 걸 배제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자, 잘못된 증여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증여를 했는데 증여 재산이 폭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주식을 증여했을 때 폭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대로 증여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했는데 주식이 폭락했다면 증여 취소를 해서 다시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겠죠. 물론 부동산도 가능합니다만 부동산이 뭐 갑작스럽게 폭락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부동산은 취소하기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취소한다면 취득세 부담은 그대로 발생하거든요. 취득세는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잘못된 증여 11번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고 나서 증여 취소를 하는 것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증여 취소를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되지만 부동산의 취득세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증여 후 급락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여 취소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 12번째 잘못된 증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대습상속인일 경우 모친이 자녀들을 위해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녀들이 증여세 없이 상속재산을 다 가질 수 있거든요. 물론 협의분할로 상속세만큼만 모친이 바꿔서 상속세를 대납할 수 있습니다. 이때요, 대습상속했을 때 상속재산이 많아진다면요, 반드시 모친, 고령인 모친이 상속폭이나 협의분할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녀들한테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이죠. 이거 엄청나거든요.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증여 13번째가 되겠습니다. 배우자가 협의분할로 상속세만큼만 상속받지 않고서 그냥 법정 상속분만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전부 다 내도 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배우자가 대신 다 내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분만큼 받는다면 배우자의 2차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협의분할로 상속세 발생분만큼만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고서요, 그 재산으로 전체 다 상속세를 대납하게 된다면 배우자의 상속재산은 늘지 않겠죠. 그러면 나중에 배우자의 상속세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증여세와 상속세를 모두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어떻습니까? 그 가장 잘못된 증여 25가지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후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증여 14번째랑 25번째는 다음 시간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못된 증여를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증여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바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현명한 증여로 삼자는 것이 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요, 살아가면서 현명한 선택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기 신만으로는 안 됩니다. 바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자기 편에서의 종합자산관리사의 어떠한 조언과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야만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나게 고민이 많죠. 이런 고민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투자와 절세 100년 대계, 100년 동안의 투자 우산하고 세금 우산을 펼쳐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9월달입니다. 2024년도 9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에서 합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저한테 3만원 입금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도는 이렇습니다. 강남역 5번 출구 밑으로 197m 부근의 공간 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그 가장 잘못된 증이요. 그 25가지 중에서 전편을 보고서 여러분들요. 그것을 피해서 현명한 증언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2편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